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유전자 백신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나왔습니다.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학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유행이 멈추려면 전체 인구의 6에서 70%가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의 면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인구 집단 내에서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한 수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병원체의 감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집단 면역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나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두 처음 사용하는 형태의 백신이다 보니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2억 도수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백신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역 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료 공개와 소통으로 의혹을 불식하느냐가 접종률을 높이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지만 사실 감기약에는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성분은 없습니다. 대신 기침, 콧물, 코막힘, 오한 등과 같은 감기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쓸 뿐입니다. 코로나19는 사스만큼이나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이지만 치명률은 사스나 메르스만큼은 아니어서 1년에 경고한 현재는 2% 전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메신저 RNA, mRNA를 이용한 유전자 백신입니다. 유전자 백신은 모든 제작 과정을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연구된 DNA 백신은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 DNA에 끼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mRNA는 DNA 백신처럼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람 염색체로 끼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백신, 효과 좋은 백신에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그 중 하나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접종 후 수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발생하는데 기도 폐색이나 저혈압 및 쇼크, 부정맥 등이 나타나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이상 반응입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현장을 바로 떠나지 말고 15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먼저 사용되면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빈도가 기존의 다른 백신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의 어떤 성분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의 안정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들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백신을 접종받기 전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보관 및 운송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상 2에서 8도에서는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하고 운송해야 하므로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mRNA란 물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의 백신과 다른 형태입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모두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은 mRNA 백신보다 연구 경험이나 임상 경험이 더 많습니다.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에서 8도에서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mRNA 백신보다 훨씬 유리하죠. 가격도 두 백신의 5분의 1 이하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상실험에 들어간 백신은 GX19N이라는 이름의 제넥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DNA 백신입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GLS5310도 DNA 백신입니다. 그리고 셀리드에서는 ADCLD COV19라는 이름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유정란 기반으로 만들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세포에서 배양해 만드는 방식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실험, 설계나 관리는 외국 회사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를 관리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시도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100년 이상 백신을 만들면서 쌓아온 임상시험의 노하우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FDA는 이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제시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그동안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시험을 거친 후 사람에게 적용하는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광범위하게 입증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3년 정도의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빨리 백신이 도입되는 희망하는 공중보건학적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적어도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맞아야 하는 백신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용하는 백신은 과거 경험이 없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보다도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접종 후 2개월뿐 아니라 1, 2년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등록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백신이 좋을지에 대한 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95%의 효능이 있다고 보고한 백신이 70%의 효능을 보고한 백신보다 더 좋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 측면에서는 95%의 효능을 보인 mRNA 백신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근 이야기되는 아나필락시스 빈도를 보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보다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이 6에서 70%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mRNA,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단백질 백신 3가지 종류가 있다면 저는 단백질 백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65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백신의 효과 못지않게 안전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백신은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빨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기꺼이 맞을 것입니다. 효능이 더 우월하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백신을 맞기 위해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는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는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약간의 증상에도 약물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먹는 약보다는 주사액이 효과가 좋다면 주사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약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받지 못했다고 치료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언제 약물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환자 입장으로 진료를 받을 때 불필요한 약,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의사를 더욱 신뢰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해지는 바이러스의 변이 소식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은 아직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 중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아에게도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RNA 백신으로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나왔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백신을 직접 비교하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방 효과 면에서는 mRNA 백신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효과나 안정성 면에서 백신별로 비교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던 2021년 여름 정도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특정 백신을 더 선호하기보다는 백신이 준비되는 대로 접종 우선순위에 맞게 놔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을 맞아야 충분한 백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을 통해 얻어지는 면역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하고 3, 4주 후에 2차 접종을 통해 면역 반응을 최대한 증폭하는 것입니다. 1차 면역 반응 때는 이 정도만 올라왔다가 2차 때 맞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1차만 맞으면 이렇게 갈게 한 번 더 이렇게 부스터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검사 양성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자체로 코로나19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하는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올 때 수용체에 달라붙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 항체가 생기거나 면역 세포가 반응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벡터로 사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도 우리 몸에서 증식이 불가능하도록 변형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바로 예방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경우 1차 접종의 예방 효과는 50% 정도이며 2차 접종까지 맞춰야 95%로 올라갑니다. 즉 백신 접종을 하는 우리 몸이 반응하여 면역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백신을 1차 접종하기 직전 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심지어 2차 접종 후에도 충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해 만들어진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재감염을 언제까지 예방해 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연 감염 후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면 기존의 항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스터 효과. 코로나19 백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충분히 이 백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험을 보면 심각한 부작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실효성을 가장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통령, 국왕 등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먼저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도했습니다. 또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접종하고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생산된 백신의 95%는 전 세계 10개의 나라가 가져갔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백신 독점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백신 회사도 그들의 나라에 있고 지식 재산권도 그들의 나라에 있고 그들은 그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높여서 백신 접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백신을 독점하는 국가가 아닌 백신을 나누는 대로에 우리나라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지식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제도에 찬성편을 던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더욱더 도움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